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서는 이렇게 같이 합심해보자 으쌰으쌰 분위기는 형성은 됐어요. 약간의 이 투닥거림이 있었지만요. 그런데 대야관계 전선을 보니까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경향신문 6면입니다. 임혜숙 임명 강행 과기정통부 장관에 이제 임명이 됐죠. 근데 여성 할당제 논란이 사실은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계속 인사청문회 국면 때부터 불거졌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임명이 되자 더 내용이 이제 더 이 언론과 또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식 페미니즘이다. 여성을 오히려 모욕한 거다. 이 여성 할당제는 문재인 정부의 이제 취임 초부터 여성 장관 비율을 30% 정도는 맞추겠다. 이제 그 공약을 내걸었었잖아요. 그 여성 할당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없는데 여성이라 의원 됐나? 이건 누가 그러냐. 민주당이 윤희숙 의원 발언에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유영아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 할당제가 중요한 이 원칙 같기도 하지만 과연 야당에서 볼 때는 이 비리 백화점이라는 말까지 해서 막 뭐 14가지, 13가지 막 그렇게 다 나열하게 됐어요. 과연 옳은 건가? 이 여성 할당제를 금과 옥조처럼 지키는 게.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능력이 없는데라는 부분들은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안 됐어요. 야당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문제, 네, 도덕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부분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나 청와대나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반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여성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여성 할당제 이 부분에서 능력과 자질을 야당에서 지금 새삼스레 얘기하는 부분들은 청문회를 많이 놓쳤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두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었거든요. 박준영, 임혜수.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장관은 특공 문제였고 실제로 네네. 장관은 그 도덕성에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안 됐다라는 게 세간의 논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두 사람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한 사람을 할 것이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과 청와대가. 두 사람을 할 경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30% 여성 활동제의 원칙이 워낙 강했던 거로 지금 얘기가 보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타협으로 협상으로 해서 한 사람 정도. 이게 정치적 판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야당에서도 수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너무나 후퇴하지 않는 대통령 인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정치권 내에서는 아마 여당 내에서는 그 부분도 다 수용된 것 같아요. 초선도 한 명만 하자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을 다 원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능력,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단 말이죠. 저도 임혜숙 후보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저분이 장관을 못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나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야당에서 많이 제기하고 언론에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보궐선거 이후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 상당히 신뢰하지 않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뭐 깔끔하게 그냥 두 사람마다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여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 판단으로 한 사람이 국정 운영하는데 유리하다. 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요. 이 장관, 즉 내각에 대한 여성 할당제 논란도 있지만 정치권 보면 각 당마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 제도가 있는지는 제가 확실치 않으니까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은 지도부에도 전당대회 통해서 여성을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 된다거나 지도부에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또 할당제라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맞물려서도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여성은 이만큼은 줘야 돼,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는 것과도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분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보세요.
여성 할당제라는 거는 능력이 없는 여자를 무조건 그 할당제에 의해서 넣어라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 여성 할당제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권의 영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그전에 소속했던 검찰, 뭐 법원의 이런 영역 속에서 그 할당제로 여자 검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 네. 그런데 시험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내는 거 말고 이 정치에서는 공천을 줘야지 사실은 그 당에 공천을 받아야지 선거에 나가서 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공천 주는 그 기준이라는 게 그 공천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원칙은 뭐 기준은 많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아 이거 뭐 이 사람이랑 친해서 줬고 그렇죠. 과거에 이런 걸로 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여성은 과거에 많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왜냐하면 정치적 영역 속에서 사실 여성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랬을 때 야 이러지 말고 아예 원칙적으로 할당제를 통해서 여성은 무조건 공천해다오. 그러니까 영역별로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여성 할당제가 빛나는 곳에서는 여성 할당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네. 장관이요. 저는 장관에 대해서 여성 할당제를 얘기한다는 게 약간 코미디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나 여성 할당제로 나 여자니까 나 대통령 만들어 주세요. 여성 할당제 대통령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자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장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이든 남상이든 그 장관의 자리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걸 따져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갑자기 엉뚱하게 여성 할당제라는 걸 갖고 여기다가 가서 박아버리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지금 임혜숙 장관을 과기정통부 장관 자리에 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이제 언론들 표현하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야당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지금 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앞에서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현장 의원총회를 했는데 먼저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영민 실장님, 대통령에게 우리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심장인 청와대 앞에 와서 문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규탄과 항의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불통 인사, 국민은 분노한다. 일각에서는 뭐 한국일보 사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부 인사 폭포 여전 이제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국민의힘. 야당은 더 독하게 검찰총장 후보인 김호수 청문회를 이제 벼른다. 이렇게 나온다 이건가? 그러면 우리는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서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최민희 의원님 그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이 어제였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 간담회도 있었고 지도부. 그래서 굳이 속도를 내지 말고 지도부 간담회도 끝나고 그래서 뭐 주말 사이 거치고 월요일 정도에 하면 모양새도 괜찮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느낌은 속도를 좀 낸 느낌이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거는 조율이 의외로 빨리 됐다 이렇게 봐야죠. 의외로 빨리 됐다. 지도부 만나서 뭐 이렇게 할 정도까지 그렇게 조율이 안 된 게 아니고 네. 비교적 합의에 빨리 이뤘고 그 과정에는 워낙 박준영 후보자는 부인은 뭐 그렇다. 그 부인 문제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엇갈리고 있어요. 밀수라고 했다가 또 정의당이 밀수라고 얘기하니까 박병석 의장이 그거 아니다. 그냥 이삿짐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한편에서는
벼룩시장 수준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박준영 내정자의 경우는 그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살아온 댐댐이는 뭐 거의 굉장히 청렴한 청백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퇴 의사를 발표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조율이 빨리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잠깐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의견을? 그러시죠. 네네. 예. 그러니까 여성할당제가 능력 없는 여성 뽑는 거 아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임혜숙 후보자가 능력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고 임혜숙 후보자가 김정숙 여사 입기입니다. 이건 더더군다나 근거 빨리 되셔야 돼요. 저 네, 그 말 하신 국민의힘 네네 의원은- 그분은 그분도 여성이라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국회 활동하면서 여성들이 정말 차별받고 있구나. 그건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을 좀 지지해주고 싶어서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근거 되셔야 돼요. 근거 안 되고 그냥 던지시는 건 정말 곤란하죠. 이 중요한 사안에. 근데 저는 지금 정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각 여성 할당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반적으로는 올라갈수록 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임용 시험에서 여성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면서 여성들이 점점 줄고 나중에 이게 최정상에 올라가는 거 사실 여성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딸들을 위해 여성 대통령 뽑아달라고 실제로 선거운동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성할당제가 오히려 올라갈수록 광범위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내각의 여성할당제는 어떨까는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지금 일부, 이건 네. 전체가 아니고요. 진중권, 이준석 논쟁에서 보듯이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네. 젠더 문제로 편가르기, 지나치게 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좀 시간이 밀렸는데 우리 기사를 조금 건너뛰어서 조선일보 사면 기사를 좀 보여주십시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있었던 상황이에요. 조선일보 사면인데요. 여당의 문정복 의원이 어디서 감히 정의당 류호정에게 막말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이 문정복 의원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그냥 뭐 상황을 직접 보시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빠르실 것 같으니까 먼저 당시 상황 보여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호정 의원 머리 많이 길었네요. 예전에 그 단발머리일 때 봤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사를 좀 읽어드리고 이해를 좀 도울게요. 여기 보면 어제 저 상황이 시청자 여러분들 무슨 상황이야? 어쩌다가 저렇게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고성하고 삿대질하고 충돌 직전까지야? 어제 언쟁은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배우자가 영국산 도자기를 반입한 것을 두고 외교 행랑을 이용한 밀수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에 문정복 의원 등이 정의당 의석으로 이동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면서 아니 그건 당신이라고 입을 뗐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에게 일단 문 의원은 당신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실 것 같으니 자진 사퇴하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언급한 당신은 박 후보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당신이라고 앞서 보셨죠? 옆에서 끼어든 겁니다. 반문했고 이에 문 의원이 야라고 소리쳤고 류 의원은 다시 야라고 하자 문 의원이 어디서 지금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못 높여라고 따졌고 류 의원이 우리 당이 만만하냐 정의당이 만만하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제가 아주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글로써 지금 이 상황을 먼저 유용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냥 뭐 저는 해프닝 차원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것이 뭐 당대당의 대변인이 한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 두 사람의 의원들끼리 감정 싸움까지 가는 거. 구석에 숨어 있는 거는 이제 정의당의 류 의원은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여성이라고 또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당신들 거대 여당의 의원이 이렇게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문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예의를 안 차리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볼상사납습니다, 그죠? 이것은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 둘 다 저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하지? 국회에서 우리 대표들이 품격 있는 정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굳이 따져보자면 문정복 의원의 발언 중에 당신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차가 일단 좀 시발점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 문인철 평론가님 어쨌든 이런 국민 보시기에는 정말 볼썽사나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화면 내용만 보면요. 저게 국회가 아니라 술 먹다가 너 나와 해가지고 술집 앞에서 싸우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당신 그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나보고 당신이라 그래? 그게 싸움이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는데 참 그 볼썽사나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 정당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데 또 저렇게 찾아가서 왜 이러냐고 따지는 것도 어디 깡패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참 안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장관 임명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 발언 기회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네네. 도대체 왜 저를 보통 이렇게 잠깐만요 이지매를 이야기했는데 보통 통보를 이제 장관이나 총리 될 분들한테 며칠 전에 통보를 한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침 7시에 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바로 당대표 만나기 전에 그냥 속전속결로 갔고. 그래서 저는 이게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어떤 팩트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송영길 대표를 만나고 나서 장관 임명을 하면 뭔가 틀어질 수도 있겠다. 송 대표가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그거 다 아웃시키고 새로 옵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 않을까.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장관 임명한 거 뭐 한두 번 봅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야당 전혀 반대 상관없이 31번째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네, 최민희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릴게요. 문인철 평론가님 그냥 말씀을 하세요. 저는 뭐 때문에 문인철 평론가님이 늘 저를 찍어서 뭘 믿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도 되냐고 사회자께 허락까지 받아야 돼요. 제가 여기에 오면 주눅이 들어서.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하시면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최민희 의원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 어쩌라는 겁니까? 애정의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한마디로 아니 그런 애정 사절입니다. 네. 자, 뭔가 이제 대화를 좀 이어가 보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해석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절이라고 하니까 언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뭐 논란은 여기서 좀 접고요. 이제 어쨌든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고 과연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 글쎄요. 화해가 되고 마무리가 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 입장에서는 가볍게 여길 사안도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이재명 지사 여론조사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2분 정도 발언 들으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일보 오면입니다. ARS 조사는 윤석열, 전화 면접은 이재명, 엎치락 뒤치락 지지율이란다. 왜 그런가 보세요. 조사 기관마다 달라요. 그런데 숫자가 상당히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지지도.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요. 오마이뉴스가 의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35.5, 윤석열 전 총장 45.7. 매일경제와 MBN이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를 볼게요.
이재명 지사 42.0, 윤석열 전 총장 35.1%. 중요한 게 조사 방식, 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유용화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면은 다른 대권 주자들이 듣기에 조금 거북하겠지만 2강 구도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현재요. 여권과 야권에서의 강력한 두 사람의 주자로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한국일보에서 표시한 건 ARS와 전화면접 조사인데 그런데 ARS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범위가 좀 국한된 측면이 커요. 적극적으로 응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끊어버리잖아요.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이건 범위가 좀 있죠.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그 여론조사의 정확도라든가 확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스테디하게 쭉 꾸준하게 네.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정치권 인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중앙 정치에 대한 불신이 윤석열 전 총장의 기대감으로 있으면서 외부에 있으면서 그 지지율이 계속 서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들어와서 정치권에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면은 자꾸 이렇게 비춰지니까 들어와서 정확하게 자기 정책과 자기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되면은 여론조사 지지율도 변동성이 상당히 있다. 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은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판단도 듭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아직 링 위에 오르지 않아서 이 야권의 대선 후보군들은 상당히 날선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홍준표 의원 지금 아직은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윤 전 총장 향해서 대선은 벼락치기 공부하는 게 아니다. 뭐 집에서 이 현안들을 공부하고 있다 아마 그 기사를 보고 그런 얘기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링 위에 오르는 시점이 근데 뭐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분석도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시점이 언제인가 이거 아마 판단할 것 같아요. 야, 그때 언제일까요, 진짜?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국회의원들 숫자가 윤석열 그다음에 이 영남권에서 보수층에서 윤석열을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면 일찍 레이스에 뛸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자신 없고 조금 쉬운 길로 가려면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 사람들하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좀 더 쉬운 길은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그 이제 단일화 무대 여기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주자가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단일화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무대에 그 윤석열 총장, 안철수 이렇게 3인이 올라가기를 희망하는 아마 그 쉬운 길을 택할 건지 아니면은 그 어려운 길 처음부터 들어와서 짠짠짠 하고 갈지. 근데 저는 사실은요. 윤석열 총장이 정말 대통령 되고 싶으시면 들어오셔야 된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짠짠짠 가세요. 짠짠짠. 네. 노래 제목 같습니다. 네. 근데 일리가 있는 게 링에 빨리 올라서 빨리 국민에게 검증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침에 멜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